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목요일 정치권, 금요일이죠? 금요일 정치권의 강펀치를 남겨주실 정광대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원래 이 회사원들은 금요일이 설레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목요일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방송 끝나면 난리가 나요. 회사원이 아니라 저 같은 정치 자영업자들도 금요일이라 그러면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네, 그럼요. 그렇군요. 위켄드. 그래요. 늘 비슷한 날 아닌가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강도 확실히 금요일에 좀 차이가 있죠. 자영업자도 그렇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 자영업자가 맞나 해서. 자영업. 알겠습니다. 정치 자영업자. 이 김민전 최고위원이요, 한동훈 대표와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사과가 아니라 그 기사를 보내줬다. 그래서 기자와 그리고 그 제보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내가 왜 책임지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듣고 있던 한 대표는 헛웃음을 짓고 불편한 기색을 내세웠는데요. 최고위원 회의 보신 경험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싸우는 겁니까? 뭐 약간 티격태격하는 정도인데 네. 저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싸운 거로는 안 봤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정말 심각한 주제로 네. 심각하게 싸운 적이 워낙 많아서 아니 회의가 어떻게 똑같은 목소리만 나와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거를 계속 키우는 게 오히려 더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그냥 참고 비공개 회의에서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네. 어제 기자분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김민전 최고위원이 뭐 이렇다 사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냥 두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사랑의 반대말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이요? 증오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랍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괜히 여기에 큰 의미를 두어서 김민전 최고가 하시는 뭐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 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나 그것이 뭐 크게 의미를 두고 문제를 삼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네. 당내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네. 김민전 최고가 기사 전체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발언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좀 미리 좀 점검해보고 예를 들어 사무총장이든 뭐 당 사무처든 물어보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큰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게 한 거, 이건 좀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 경우에는 무관심보다는 애써 무시가 더 맞는 것 같은데. 강펀치. 자주 날리시네요. 강펀치. 사랑의 애써 반대말은 무시한 무관심입니다. 경우 아니에요? 네. 그래, 어떻게 이 반응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속내 뭘까요? 아니, 지금 당원 게시판을 놓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의 집안 싸움을 보면 뭐 유치하기도 하지만 그 미숙하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미숙해요? 예. 일단 한동훈 대표가 먼저 얘기를 하면 금방 사그러들 수 있는 경우인데 이게 네.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무슨 돈을 받고 누구 공천을 주기로 했어요. 뭐 그렇죠. 어디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오래 끌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느냐,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 문제를 사실상 키우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분명히 해야죠.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이번 주 월요일에 입장을 밝혔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지난 주에도 그랬죠. 당 대표로서 판단하고 월요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익명 게시판에서 하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가족이냐 아니냐를 답하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에 대해서 이루어진 글에 대해서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왜 밝히지 않느냐라는 추궁과 뭐 정치적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내 의원들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냉각기를 가지면 좋겠다라고 한 게 어떤 전환점이 돼서 이 문제가 좀 더 부각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밝힌 거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의혹은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를 도와주는 제3자가 그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게 논란의 핵심인데 익명 게시판이라 안 밝히겠다가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썼으면 썼다고 하는 거고 아니면 제 가족한테 다 확인해 봤더니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뭐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는 게 옳은 태도지 익명 게시판이라는 취지로 뒤로 숨으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 뭐랄까요 엊그저께 국민의힘 그 압수수색이 연 이틀 벌어졌잖아요. 아 그러면 뭐 다 압수수색으로 해결해야 되게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굉장히 직관적이지만 당이 갖고 있는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칙과 당장의 정치적 손익 이런 게 있었을 때 우리가 제일 얘기하기 쉬운 게 뭡니까? 원칙 없는 패배가 그렇죠? 원칙을 지키지 않은 승리보다 낫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칙, 익명 게시판에 누가 썼는지 공개할 수 없다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당대표의 판단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태도 때문에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커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당원 게시판 거기는 익명 게시판 아니죠. 사실은. 익명 게시판입니다. 익명이 아니고 지금. 이름을 원래 나왔는데 이름이 나오니까 이름에 중간 하나 해준 거죠. 그 두 글자만 지웠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완벽한 그러니까 실명 확인이 필요 없는 무슨 블라인드 그 게시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게시판의 유래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원래는 실명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익명 게시판 아니었죠.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익명으로 전환한 거예요. 성만 남기고 나머지는 익명으로 하고 그 익명으로 쓰라고 얘기를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썼냐 안 썼냐 왜 그렇죠. 대답을 못 그래서 가족이 썼어요 안 썼냐 아니, 그래서 그 문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죠? 이렇게 이게 정치적 쟁점화가 될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 드렸잖아요. 익명 공간에서 쓴 사람을 누가 썼는지 사후 검열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당이.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가겠네요. 보니까. 아니 그래서 신지호 전략부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 고모가 저주하는 글을 썼다. 그러자 이제 또 장해찬 전 최고가 한동훈 대표 아내가 맘카페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 여론 조작의 문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이 모습 어떻게 보세요?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뭐예요? 본가 식구는 한 번도 등장을 안 하는데 처가 식구는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장모, 처남에 이어서 이제 처고모까지 등장을 해서 아 이게 조선 말기의 외척 세력의 바로 이런 게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서 대부분 그때 이제 조선 말기에는 안동 김씨에서 계속 왕비를 보내는데 성공했는데 그러면서 그 안동 김씨의 왕비의 어떤 저 먼 친척까지 세도가로 행세하던 그런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 고모는 자신의 계정 SNS에 올린 것이고 이제 장해찬 최고가 말하는 거는 맘카페라는 얘기예요.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얘기한 카페 말고 저는 다른 카페 얘기를 들었는데 뭡니까? 오래전 얘기더라고요. 그거는 2017년도 이른바 국정농단 그 특검 당시에 무슨 꽃바구니 보내기를 그 카페에서 이른바 강남 맘카페에서 활동을 했다는 건데 제가 들은 그 카페 이름은 그게 아니고 딴 거던데. 아 그래요? 네. 이름이 좀 달라요. 어때요? 여론 조작이라는 것은 뭐 지난번 드루킹 사건 때처럼 인위적으로 어떤 뭐 조직적으로 또 뭐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형성돼 있는 여론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게 여론 조작이지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여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진은정 변호사라는 분이 일개 개인으로서 갖고 있는 의견을 맘카페에서 예를 들어서 특검이 지금 수고하니까
꽃바구니 보내자라고 얘기한 게 의견 제시지 여론 조작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네. 내가 한 얘기인데 진은정 변호사가 했다는 것으로 오도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이건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소모적인 논쟁 때문에 우리 당력이 이렇게 허비되고 있는 거 이런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지 정말 대수롭지 않은 문제 가지고 당대표의 리더십을 흔들어 보겠다. 아니면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엔 정말 한동훈 대표와 정치적 구원 관계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지금 여러 사안들을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진은정 변호사가 그 맘카페에서 내가 한동훈 검사 와이프인데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특검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으니까 저부터 보낼 테니 같이 동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죠. 근데 네. 한동훈 검사의 와이프인 거는 얘기 절대 안 하고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뭐 특검에 뭐 멋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분위기 조성한 건 일종의 그거는 속임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와이프인 거를 일체 얘기를 안 하고 속이고 그렇게 글을 올려서 선동을 해요. 그런 걸 문제 삼는 거죠. 또 강펀치? 아니 부인이라고 강펀치? 꼭 그 밝히고 써야 됩니까? 그걸 쓰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거를 여론 조작으로 만들려는 프레임이 이상한 거지. 그 글 하나 쓴 걸 갖고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도라고 봐요. 아니 먼 친척이 무슨 사돈의 팔촌도 아니고 같이 사는 배우자인데 그걸 얘기 안 했으면 또 그게 지금 속인 얘기하신 거죠. 것도 전인정 변호사가 썼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계신데 이건 그건 전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부분은 아직도 의혹 제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들은 왜 가타부타 답을 안 해요. 그래서 추경호 대표가 냉각기를 갖자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냉각기를 가지면 다시 또 시작이 될 텐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려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내가 한 말은 아니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검법 제2 요구 오면은 국민의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일 대우 아닙니까? 어제 이 오전 보도로 저도 한참 시달렸습니다. 그래서요? 뭐 기자분들이 진위 여부를 묻는. 네. 그런데 그 내용 기사 내용이 나온 워딩 자체가 제가 일정 정도 확인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간 기사여서 당대표께 확인해 보겠다. 어떤 겁니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기사에서는 이렇게 당대표 흔들기가 계속되는 한 특검 카드를 고려해 보겠다. 이런 요지였는데 네. 그 얘기를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과거와 지금과 뭐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이거는 그 당대표가 얘기한 거에 대한 일정의 해석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뭐 위헌성이 강하다. 이렇게 뭐 거의 당론으로 반대한다라는 입장까지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현재로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하셨었으니까 그 해석의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당장 뭐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이탈표가 뭐 8표 이상 나와서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대표도 특검에 찬성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조사를 잘 들어야 되잖아요. 조사요. 네. 예. 내가 한 말은 아니다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말을 했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친한계 인사 측근 중에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거나 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 친한계 쪽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나? 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네.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글쎄요. 뭐 그렇게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상의를 안 했을까요? 상이요? 측근이라고 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었거나 아니면 네. 고개를 끄덕끄덕한 정도의 상황까지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사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다라고 했으니까 한동훈 대표 아니요 기사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측근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듣고만 있었다 아니야? 정치적 상황을 예.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논의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글쎄 뭐 논의가 있긴 있는 것 같다는 거 추측의 영역이니까 제가 예. 그 추측하시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정확히 내가 한 말은 아니다. 내가 말하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두 분이 뭘 오늘 아니 전혀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저는. 근데 그 권성동 의원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원 게시판 논란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연계하면 해당 행위다. 또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2년 반이나 남은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거는 무모한 짓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놓고 바로 뭐 찬성이면 해당 행위라고 규정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그거는 뭐 이건 연계하면 당원 게시판 논란을 연계하면 해당해요. 아니 그러니까 연계해서 반대를 안 하고 찬성하거나 뭐 이러면 해당 행위라는 의미잖아요. 네. 그 논리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2달 반 남았으면 차별화해도 되는데 지금 2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차별화하면 안 되는 상황이냐. 그것도 맞지 않죠. 대통령께서 잘못하고 계시면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입법부의 본연의 책무인데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지금은 대통령이 잘하십니다. 옳습니다. 뭐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관련해서는 생각이 많이 같으시네요. 오늘 여기서 왜냐하면 네. 차별화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저분이 하는 말이 옳든 그른 간에 난 저분이 싫어서 무조건 반대한다. 이게 차별화고요. 저분이 잘 되도록 다른 의견, 저분이 생각하시지 못하는 의견까지 전달하는 것은 네. 차별화라고 할 수 없죠. 저는 지금 당정 관계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차별화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밟고 가겠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대통령실이 민심과 조금 괴리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한 노력을 당 대표로서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정 지지율 오늘 뭐 갤럽 조사 나오겠지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 이루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당이 더 건전한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차별화라고 한다면 인식이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경우에는 아예 특검 후보 추천위에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기존까지는 그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공직자 몫이 3명 있었던 거고 네. 법무부 그 대법원 그리고 변협 쪽이 3명이 있었던 거고 여당 2명 야당 2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상설특검 그 추천위원회를 꾸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하고 그러니까 여당하고 가까운 정부 쪽 몫이 들어 있으니까 여당 몫 2명을 다 야당이 가져오는 거로 개정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본인의 아주 짙게 가까운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던 헌법적 관습이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깨진 거에 대한 역작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데서 그 혐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바꾸는 것도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꽤 오랜 기간 대통령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제대로 수사를 받도록 해왔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아들들도 구속이 되고 친형들도 구속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그 헌법적 관습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일종의 뭐
대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의도 국회 현실 딱 6자로 설명하면 네. 민주당 맘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저 이 상황 보면서 우리도 2000년대 초반에 이회창 당시 총재 시절에 집권당은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였나요? 뭐 민주당이었는지 네. 당명 모르겠습니다만. 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지만 여의도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집권 못했어요. 이런 오만과 독선이 지금 민주당 전체를 좌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감사원장 탄핵도 이번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이거 정말 대통령 거부권이 없는 사안이기 네. 때문에 자기네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상설특검 규칙안 개정할 거면 그러면 특검과 관련해서는 포기해야죠.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하면서 상설특검 규칙안은 또 자기네들끼리 바꿔서 네. 그렇게 진행하겠다. 이거 병립될 수 없는 거거든요. 민주당 맘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맘대로 했으면 벌써 특검 수사가 됐었겠죠. 김대중 정부 시절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회창 총재가 뭐 강력한 야당 그 대표였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은요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아들 3명이 다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다 구속됐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지 않았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당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의 관습 헌법상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이 연루됐던 사건과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에 사법적 그 경중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김영남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이 더 큰데요.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현역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그러니까 거 지금 얘기하는 말씀하신 것이고 거죠. 사법적 관점에서의 경중이 다르다고 한 거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 권력을 이용했기 예.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안고 있는 의혹은 도이치 모터스 특검과 관련한 내용은 적어도 그거 하나 10여 년 빼고는 전이고요. 다 지금 정부 시작 이후에 생긴 의혹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과거의 일이고 지금 영부인이 받고 있는 의혹들이 다 집권 이후에 생긴 의혹이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관련해서 얘기하신 거 명품백 수수 그거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사안의 간결성 뭐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이미 검찰이 판단했고 공수처도 판단했고 권익위도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주장이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과거에 많이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었죠. 그것까지 뭐 이야기해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의해서 최재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감사위원들이 이 차례로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감사원장 탄핵까지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저는 탄핵이라는 엄중한 절차를 이렇게 자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네. 검사들도 문제가 많이 있죠. 문제 많은 검사들이 꽤 눈에 보입니다만 껌껌이 탄핵을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보기엔 이거는 탄핵을 너무 뭐랄까요? 가벼운 제도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무겁게 써야 되는 제도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탄핵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지금 최재 감사원장이 잘못했다면 공수처나 다른 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그게 문제가 되면 탄핵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 펀치 막 쭉 하다 보니까요. 뒤에서 더 펀치를 날려야 될 걸 좀 못했어요. 다음 주에 펀치 더 날려주시고요. 기분 좋게 가야죠. 아니 왜냐하면 왜 못하셨냐면은 당원 게시판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당원 알겠어요. 게시판 얘기가 그렇게 길게 할 내용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왜 이렇게 오래 끌어요? 지금까지 그거를. 김용남 전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